반갑습니다. 마이데이TV 안상현입니다. 지난 어제인가요? 10월 29일자 세계일보 기사 중에 경제 사정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정부가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이것을 이제 논의한다는 내용인데요.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이 노령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함을 줄여주기 위한 혁신 중의 하나로 이제 꼽히는 그런 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연금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가 받는 연금액이 오히려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의 시각이 큽니다. 지금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지금 이러한 기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연금의 3층 구조라는 말을 하죠.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퇴직연금, 직장인분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도 요즘은 IRP를 이용해서 퇴직연금을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죠. 세 번째가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우리들 같이 저와 같이 증권사에서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돈을 넣은 다음에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연금으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불안해지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 활용법을 이용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목처럼 종목이나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명한 주식투자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니체의 이야기로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 아이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낙타는 강인한 정신의 단계, 그리고 사자는 자유로운 정신의 단계, 그리고 아이는 창조적 정신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인 이 낙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삶의 짐을 지고 터벅터벅 사막을 건너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타는 불평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강한 인내심으로 살아가는 정신을 뜻하는데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사막을 또벅또벅 걸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낙타는 힘듭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대한 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대한 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사회적인 규범도 있고 어떤 가치도 있고 또 모두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일을 새로 시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될 것 같냐?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종의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용을 이겨내려면 용기 있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자인데요.
그런데 낙타에서 사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령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 잘했다. 잘해봐라. 응원의 소리가 더 클까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릴까요? 또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조언이 또 들리기도 합니다. 사자는 이제 부당한 짐을 던져버리고 그 짐을 강요한 자들을 향해 포효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어린아이의 정신적 상태인데요. 니체가 쓴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과 놀이를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하며 어떠한 가치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죠. 지난 주말에 딸아이하고 친구들이 집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흔적이 거실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그 장난감 활이 있어요. 이렇게 관역에 맞추는. 그런데 관역판이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뭐 10점, 9점, 8점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점수를 적어서 자기들만의 관역판을 만들고 스스로 점수 체계를 만들어서 놀이를 즐기더군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욕망에 충실하며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삶은 창조적인 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 방식에서 현명한 주식 투자 마인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 너머에 자기만의 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서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투자 마인드라는 것은 결국 투자 철학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식 투자를 대하는 사고방식, 마인드, 철학, 이것은 기존의 규칙을 따라가는 정신인 낙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고인 사자의 단계를 거쳐서 창조적 정신 단계인 아이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명한 주식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아직 손에 잡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민한 부분을 주식 투자와 연결지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